아니 갔어? 좋지. 이겼어. 자, 제목이 뭐냐면 위치관계야, 위치관계. 누구랑 누구의 위치관계냐면 첫 번째는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두 번째는 원하고 원의 위치관계. 알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고 직선을 그렸을 때 모양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원이 있는데 직선이 이 원하고 만나는 게 두 번일 수가 있다, 그지? 두 번째는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번일 수가 있잖아, 접하기. 세 번째는 안 만날 수도 있죠.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말고 없지 않을까? 세 번 만날 수 없잖아, 그지? 그럼 이런 상태일 때 이런 걸 우리가 말 그대로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 그리고 여기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 교점의 개수가 없다. 교점이 깡 개다. 뭐 아니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냐 이거 식으로. 됐지? 잘 보면은 자, 원의 중심들이 있어 이렇게. 원의 중심들. 됐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직선까지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는 결국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구한 거리를 내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메모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됐지? 자, 따라서 원과 원의 중심과 내가 관심 있는 직선까지의 그 거리를 앞으로 D라 그래. 됐지? 그 다음에 그거랑 비교할 대상이 원의 반지름이야. 원의 반지름을 똑같이 그냥 늘 하던 대로 R이라고 했다 쳐봐요. 됐지? 그럼 첫 번째 그림은 분홍색 거리인 D보다 반지름인 R이 더 길잖아, 그지? 두 번째는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랑 반지름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접하니까. 세 번째는 반지름이 더 짧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D하고 R 중에 이때는 반지름이 길면 첫 번째 그림이고 둘이 같으면 두 번째로 접하는 그림이고 반대로 D가 더 길어지면 안 만나는 그림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이거의 이 부등식 이 부호 방향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 알았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원하고 원의 위치관계. 자, 원 두 개가 있어. 됐지? 자,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 없어요. 그치만 시험에는 은근히 나와. 왜냐면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고 원이 이렇게 만나는 게 두 번이었다고 칠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바깥에서 접한다고 칠게. 이렇게. 세 번째는 안 만날 수도 있지.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분홍색과 분홍색 사이의 거리를 요거를 D라 그러고 중심까지 거리를 D라 그러고 중심끼리 거리를 D라 그래. 그 다음 원이니까 반지름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원이 두 개니까. 그럼 얘는 첫 번째 반지름 노란색, 두 번째 반지름 노란색 이렇게 있겠지. 얘는 첫 번째 반지름 노란색, 두 번째 반지름 노란색 이렇게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구한 지금 중심끼리의 거리인 D가 두 반지름을 더해서 만든 첫 번째 반지름과 두 번째 반지름의 합보다 반지름이 더 그 거리가 더 짧아지면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잖아. 만약에 얘가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거랑 같으면 이런 그림일 거고 반대로 반지름 두 개를 더했지만 여전히 거리가 더 길면 이런 그림이겠지. 이해됐어? 외우려고 하지 마. 여기까지는 시험에 자주 나와. 거의 안 나오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원이 원 안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중심과 두 번째 중심까지의 거리가 분홍색으로 D야. 그지? 그리고 긴 반지름이 요만큼이 R1이라고 치고 짧은 반지름 요만큼이 R2라고 치면 이해돼? 이거는 두 반지름의 차이가 거리랑 똑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했나요?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그치만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거 이거 3개. 한 30% 나오는 거 이거 3개. 한 1% 나오는 거 이거 하나. 알겠지? 이해할 수 있잖아. 어렵지 않잖아.
아니 표정이 안 좋게. 자, 그 다음에 걔네부터 쭉 얘기할게.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넓이에 아까 우리 문제풀이에 나온 거 넓이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 됐죠? 자, 만약에 여기 원이 있어요. 됐죠? 원이 있는데 원 바깥에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쳐봐. 선분, 정확히 선분. 그 선분이 여기에 A랑 B가 있어. 그리고 여기 원주 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점P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어디에 점P가 있어야 가장 넓이가 작고 넓이가 제일 클 거냐 이 얘기지. 그러면 점P의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거고 밑변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치자. 됐어? 항상 기준은 뭐냐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서 점P가 이 중심의 위치에서부터 반지름만큼 이렇게 마중 나와서 여기에 P가 있는 게 누가 뭐래도 제일 짧아. 근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P만큼, 반지름 R만큼 반대편으로 도망가 있는 게 거리가 제일 멀어. 그렇지 않을까?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높이가 제일 크고 높이가 제일 짧을 때를 구하면 되거든. 높이가 제일 길 때야말로 자, 여기 있는 직선부터 여기 있는 중심까지 거리를 항상 D라고 구한다 했잖아. 거리 D에다가 반지름만큼 더한 상태가 높이가 제일 길어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거리 D를 이만큼 구한 상태에서 반지름만큼 이렇게 마중 나와주면 D에서 R을 빼는 게 이만큼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D 빼기 R일 때 높이가 제일 짧다고. 이해했나? 그럼 요거를 살짝 응용하면 봐봐. 여기 원이 있어.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 확실하게 얼마인지 있다고 쳐봐. 그리고 만약에 여기 바깥에 직선 말고 점이 있어. 여기 A점. 그리고 원 위에 점이 이렇게 P가 뱅글뱅글 돌아. 이번에는 넓이 말고 그냥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고 쳐봐. 이게 아까 말한 이거 아닌가? 제일 짧을 때가 바로 D에서 R 뺀 게 제일 짧은 거고 D에서 R 더한 게 제일 긴 거고. 맞지? 됐어?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문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 만약에 A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를 자 A가 만약에 원점이야.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x-8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만약에 뭐 9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치? 그럼 이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했더니 선분 AP의 길이가 정수가 될 수 있는 점 P는 몇 개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 됐어? 결국 상황은 그냥 이런 거잖아. 이런 건데 이게 표현이 이렇게 응용되는 것 뿐이라고. 그럼 결국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선분 AP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랑 가장 길 때가 결국에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뺀 거,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더한 거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자, 얘부터 여기 중심 8,6 보이지? 그럼 8,6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얼마예요? 10 맞죠? 64, 36, 100 루트 100이니까 10 그러면 거리는 10인데 반지름은 3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자, 안 끝났어. 더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7이지. 거리가 제일 짧은 건 7이지. 그럼 거리가 제일 긴 건 13이지. 그러면 거리가 정수가 되려면 얼마 있는 거야? 거리가 7 아니면 8 아니면 9 아니면 10 11, 12, 13 이렇게 있는 거잖아. 아이씨 그럼 몇 개? 6개라고 할 거야? 7개라고 할 거야? 네. 봐. 거리가 가장 짧을 수 있는 점은 여기 하나로 유일하지. 그러면 거리가 이것보다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길이랑 이렇게 가는 길이가 대칭으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리가 가장 짧은 거랑 거리가 가장 긴 거는 유일하게 하나씩밖에 없어. 근데 최대랑 최소가 아닌 점들은 양쪽으로 대칭으로 두 개씩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나타내면은 여기에 점 P가 있을 때 이 길이가 7이야. 그럼 거리가 8이 되면 이쪽으로 8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8일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9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9일 수도 있잖아. 한 이쪽으로 10, 10, 11, 11, 12, 12 하다가 13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한 개씩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건 전부 두 개씩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됐어요? 지금 여기 있는 예시들은 다 교과서 예시들이야. 이해할 만하지 여기까지는? 됐어?
이 정도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 내가 프린트 갖고 올게. 자, 어디 보냐면 필수 유형 14번 오세요. 문제 읽어보시고 필수 14번 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49 그러니까 일단 x 더하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근데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3,4인데 x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는 16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래서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친구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4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 4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떤 직선이랑 접한다 그랬잖아. 자, 얘가 직선 2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하고 접하신대.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끔 뭐 교과서나 뭐 RPM 쌤 같은 거 답지를 보면은 접한다니까 니네가 배우는 게 판별식이 0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넣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빼기 k라고 한 다음에 집어넣어. 그 문자가 x밖에 없지. k는 상수니까. 식 정리 졸라 한 다음 판별식 0이라고 넣고 풀면 답은 맞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그렇게 푸는 거는 이런 그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 접한다는 판별식은 뭔가 외워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연립하고 대입해서 판별식은 0이라고 하는 풀이는 수학적으로 푸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풀지 않고 무조건 위치 관계니까 이 그림으로 갖고 풀 거야. 결국에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왼 직선하고 접한다. 그러면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d는 반지름 r하고 똑같다. 이렇게 놓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거리 d를 씁시다. 거리 d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는 거 맞죠? 자, 루트분의 절대값. 루트 자리는 제곱 더해서 루트 5분의 절대값 자리는 이 점을 대입하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k-2라고 써있을 것 같아. 맞나? 그게 반지름 4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빠르지. 어느 세월에 연립하고 어느 세월에 전개하고 어느 세월에 판별식을 쓰냐 이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루트 5를 여기다 딱 곱해주면 절대값 k-2가 4루트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양변 제곱하시면 k-2의 제곱은 4루트 5 제곱하면 얼마냐? 80인가? k-2의 제곱은 80. 그지? 그러면 k-2는 얼마 루트 80. 맞지? 이거 그럼 뭐하러 제곱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k 구하실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k 값은 하나는 2 더하기 루트 80, 하나는 2 빼기 루트 80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야, 그럼 k 값이 왜 두 개인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직선은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k만 변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일정할 때 접하는 직선은 이렇게 위아래 두 개씩 있는 거니까 k가 두 개일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 이렇게 하실 거고. 넘어오세요. 필수 15번. 자,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랑 가장 길 때를 구하라. 맞지? 자, 그 원을 정리부터 합시다. 지금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는 제로 이렇게 써있는 거니까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쓰려면 여기가 x 빼기 1 수밖에 없죠.
그 다음 y에 대한 제곱식은 그냥 y제곱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려면 여기 상수항이 1, 1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1,0, 반지름의 길이는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있는 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 때와 가장 짧을 때를 구하라 이거지. 따라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는 D에서부터 반지름만큼 빼주면 제일 짧은 거고, D에서부터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제일 긴 거고. 이해했어요? D에서 반지름 더한 거, D에서 반지름 뺀 거. 자, D 구하자. 거리 D는 얘부터 중심까지 거리야. 루트 2분의 1, 빵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2지. 그러니까 거리가 루트 2인 거고, 그 다음 반지름은 쓴 대로 1이었잖아, 그치? 따라서 최대값은 루트 2 플러스 1, 최소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필수 16번은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건데, 자 봅시다. 집중 잘해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됐지? 첫 번째, 여기에 원이 있고 여기에 원이 조그맣게 있어. 그럼 두 원의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이란 뜻이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도 구할 수 있고 원도 구할 수 있잖아. 맞아? 일단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써 있어. 됐지? 자, 이 친구를 수학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 그래. 이해됐어요? 이 친구 입장에서도 얘는 현이잖아, 그지? 이 친구 입장에서도 얘는 현이잖아. 정확히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됐지? 근데 직선은 이거 말고 딴 거 없는 거 맞지? 이 두 점 지나간 직선 한 개로 유일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말고 원을 그리라 그러면 원은 뭐 요렇게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크게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만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도 갖다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 중에 원도 있는 거고 직선도 있거든. 됐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이름을 우리는 공통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종류는 무한 개 있다. 개 많다. 됐어?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을 갖다가 쓰는 방식이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C1이라고 해.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일반형의 형태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써있다고 치고, 두 번째 원의 방정식도 완전제곱식을 다 풀어 헤쳐서 여기에 뭐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렇게 써있다고 쳐. 그때 마찬가지로 얘도 k 곱하기 한 원의 방정식, k 안 곱하고 다른 원의 방정식 두 개를 더한 게 0이라고 써주면 이거야말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식이 성립하려면 c1이 0이고 c2가 0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c1이 0이라는 건 요게 된다는 거잖아. 얘가 된다는 거는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잖아. 얘가 0 된다는 것도 요거가 0 된다는 얘기고, 얘가 0 되는 것도 이 원 위에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렇게 써놓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써주면 애초에 이 말 자체가 그냥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가는 모든 원의 방정식을 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 알아들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써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랑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라고 써봐. 됐나? 다 했어. 야, 만약에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건 지금 두 원을 서로 뺐다는 거 아니야? 이 두 원을 서로 빼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제곱에 대한 항이 지워지겠지. k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애초에 이 식 자체가 1차식으로 써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게 바로 공통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봐. 일단 이렇게 쓰는 순간 무슨 뜻이야? 일단 이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는 저 점을 지나가는 도형이긴 한데 직선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어쨌거나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기 제곱의 항이 안 지워지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무조건 여기가 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됐어? 그런 형태로 이제 나머지 모든 원들은 다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형태로 써진다고. 돼? 그럼 만약에 물어보자. k가 0이면 무슨 뜻이야? k가 0이면 그냥 이 원이 뚱덩하고 나오시는 거죠, 그냥. 알아들었어요? 자, 요게 이거를 이해하는 개념이니까 16번을 봅시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무슨 방정식? 16번에서? 그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공통현이라고 한다 했어, 그지? 맞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 공통현을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두 원을 서로 뺀다고 그냥.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자체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두 개를 빼란 얘기잖아. 맞지? 공통현 구할 때는 그 식 두 개를 빼는 거야.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 2ax 플러스 8y 더하기 b는 0 이라는 거랑 두 번째 원이랑 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4bx 마이너스 2y a 더하기 6 했지? 너 이거 연립한다고 생각해봐. 연립하면 너 4시까지 못 풀어. 그렇잖아. 두 개를 빼서 공통률을 한 방에 구한다 치면은 자, 얘랑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이거 묶여있는 게 x의 개수인 거고 그 다음에 y 개수는 플러스 10y라고 써있는 거고 그 다음 상수항은 여기서 얘 뺄 거니까 뭐 b 마이너스 a 빼기 6 이렇게 써있겠죠. 그죠? 뭐 저런 식으로 써있는 게 지금 공통연의 방정식인데 그 공통연의 방정식을 정리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해. 그치? 그렇게 정리를 끝까지 해봤더니 뭐가 됐어? 3x 플러스 5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맞나? 했어요? 따라서 그냥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결국 같은 식이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여기 10y고 여기 5y니까 그 얘를 나누기 2에서 얘라고 쓸 수도 있고 거꾸로 얘를 곱하기 2한 얘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아래 거를 곱하기 2 해주면 여기가 6x 더하기 10y 더하기 2가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고 이제 개수 비교하시면 마이너스 2a 빼기 4b는 6이다. 그 다음에 상수항 b 마이너스 a 빼기 6은 플러스 2다. 연립할 수 있지 이제. 맞아요? 뒤로 오세요. 지금 얘기 이어지는 거 먼저 하게 필수 18번부터 할게. 필수형 18번. 자, 두 원이 교점 두 개를 가진다. 맞죠? 두 점에서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때 이 두 원의 교점도 지나가고 쓰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랑 자, 일단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쓰는 게 한쪽에는 k를 붙이고 한쪽엔 k 안 붙인다 그랬어? 그럼 k를 여기다 붙여야 편하겠지 그나마 얘보다는. 그래서 k 곱하기 아래에 있는 식 그리고 한쪽은 k 안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능형이라고 써준다. 그리고 괄호치고 단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러면 이제 두 개를 지나가는 원방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 애가 얘가 주어야. 그 애가 이제 어디도 지나가야 돼? 0,1이랑 0,1이랑 1, 마이너스 1도 지나가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주황색에다가 이거 두 개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원을 그렸어. 두 번째 원도 그렸어. 여기 교점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교점 두 개를 지나가는 원은 세상에 졸라 많거든.
근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애가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뭐 0,1도 지나가야 되고 여기 있는 뭐 이런 점도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점을 지나가는 원방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만 보면 원방의 종류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 중에서 얘네까지 다 지나가는 걸 그려주려면 이거 말고는 없다고 그냥.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자, x에 0 넣어, y에 1 넣어. 그러면 첫 번째 거는 9k, x에 0 넣고 y에 1 넣어. 그러면 3a 빼기 3, 5, 0 이렇게 써있는 것 같아. 맞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넣어. 정말 하기 싫어. 2에서 빼기 8, 그러니까 마이너스 6k지.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1 넣어. 잘 쓰자. 왜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가 4니까 어머 4 지워지네. 땡큐 해서 이렇게 써있는 거지. 맞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대입한 거잖아, 도윤아. 알아듣나? 그러면은 이제 이 식 두 개 연립하면 되는데 뭐 나누기 3 할 것도 없이 그냥 더하면 3a 죽잖아. 그치? 그럼 두 개 더해보시면 3k 빼기 3이 0이라서 결국 k는 1이다. k가 1이고 뭐 여기 들어가주면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야 이제 이 원방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k에다가 1 넣고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됐지? 정리한다. 그러면 1이었으니까 이거 그냥 다 더하면 돼. 자, x제곱 2개, y제곱 2개. 그 다음에 x항은 요거밖에 없고 y항은 8y랑 6y랑 뺄 거니까 또 2y고. 이렇게 써있는 거 맞아? 나누기 2까지 하시고 완전제곱식 묶어. 그럼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여기 있던 상수항 2는 이미 넘어가 있는 거고 요거 묶을 때 4분의 1, 요거 묶을 때 4분의 1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4분의 2 더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된 애가 무조건 이 교점을 지나가는 상태에서 얘네까지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유일한 초록색이 바로 이거라고. 됐지?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든데 그리고 문제가 이제 원방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정답은 여기서 끝내도 된다. 알았지? 자, 이거 하고 이제 또 몇 개 너네 중학교 도형부터 해볼게. 자, 현의 길이 그리고 접선의 길이. 현이 뭐고 접선이 뭔지는 알지? 현이 뭐야? 원 위에 어떤 점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 말고 선분을 현이라고 하지.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하게 이 얘기고, 그 다음 접선 원 바깥에 한 점이 있고 거기서 접하게 그렸을 때 물론 접선은 계속 가는 거야, 그지? 근데 딱 접점까지만 물어보는 거를 이제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고. 됐어? 내가 이걸 안 지우고 있는데 항상 모든 이제 특별한 관계를 구할 때는 전부 주인공이 D하고 R이야. D는 뭐? 모든 거리. R은 뭐? 모든 반지름. 됐지? 여기 봐. 그림이 이래야 돼. 이거 원 위의 점 맞아? 네. 이거 원 위의 점 맞아? 네. 원 위의 점을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가 돼? 반지름. 세 글자로 반지름, 세 글자로 반지름. 그럼 그 순간 이 초록색은 무슨 그림이야? 이등변 삼각. 이등변이지? 그러면 여기가 이등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갖다 주면 무조건 여기랑 여기가 서로 합동일 수밖에 없잖아. 네. 그리고 여기가 수직일 수밖에 없잖아. 네. 그치?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 하나만 보면 여기가 D지? 뭘 내야? R이지. 네. 반지름. D가 요 보라색이 D인 거 맞아? 그럼 지금 뭔가 이렇게 이등변으로 생겨있는 상태에서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여기까지의 거리가 D인 거고 얘가 지금 원의 반지름인 거고 얘가 지금 직각인 거잖아. 그러면 요 그림 안에서 내가 피타고라스만 쓰면 요만큼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그만큼 2배 하면 총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됐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우려고 하면 졸라 들어. 그냥 모든 거를 구할 때는 항상 R하고 D를 어떻게 잘 짬뽕시킬까만 계속 고민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도 봐. 여기 원 밖에 점이 있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게 접선의 길이야. 마찬가지로 원 위의 점이랑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가 돼? 반지름이 돼. 근데 특별하게도 얘는 접선이었으니까 여기가 수직인 것까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원 바깥의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요 거리도 D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잘 봐. 여기서 D는 중심과 현까지의 거리, 점직거로 구한 D야. 얘는 중심과 바깥의 점까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한 D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D랑 이 D는 구하는 과정이 달라. 그치만 모든 거에 그냥 온갖 거의 길이를 전부 다 그냥 D라고 부르자고. 그러면 D하고 R 갖고 피타 쓰면 요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애들이 맨날 이거를 막 공식으로 이거 하면은 선생님 이거 공식은 이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고 루트 치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너네 못 외워. 알겠지? 외우려고 하는 거는 이거나 외워. 아 여기다가 K 붙이고 하는 거였지? 그런 걸 외워. 그런 거 외우고 모든 이제 뭐 길이나 넓이나 이런 거 구할 때 모든 문제풀이는 D하고 R을 어떻게 쓸지를 계속 고민한다. 알겠지? 자 아까 안 하고 넘어온 거 있어요. 17번 보세요. 자 문제 볼게. 원이 어떤 직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래. 근데 보니까 원의 방정식은 확실하게 써있지만 그 직선은 내가 K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은 0,0 원점이고 네모의 반지름은 루트 8이었어. 2루트 2. 그리고 왼 직선이랑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래. 그럼 이제 이 주황색의 길이가 2루트 6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 딱 반 잘라서 이렇게 갖다 그려주면 이 그림이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 맞지? 이등변을 자른 그림이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이 주황색 길이만 다시 그리면 결국 여기가 루트 6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루트 8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만데? 이게 직각이니까 루트 2가 되어야 그림이 맞겠지. 그럼 라고 분석했으면 이제 뭐라고 쓰는 거야? 아,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했더니 그 거리 d가 루트 2가 나와야 이 문제가 맞는 문제구나. 가 되는 거잖아. 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식은 얘를 정리해서 x 빼기 y 더하기 k는 0부터 원점까지 거리를 구한다. 그럼 루트 2분의 00 대입할 거니까 루트 2분의 k라고 구한 거 절대값 붙인 게 루트 2가 되어야 하니까 결국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렇게 플러스 2, 요렇게 마이너스 2였으면은 정확하게 그림이 이렇게 대칭으로 똑같이 있는 거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었어요? 응. 이해됐어요? 지금까지 한 거? 어? 아마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랑 자취 두 개는 좀 일단 받아들이고 살아. 이해가 안 되면. 알았지?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수학의 모든 단원이 처음부터 듣고 이해되고 듣고 이해되면 제일 좋지.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해야 되는 과정은 일단 받아들인다. 그런가 보다. 그거 하면서 문제 한 5개 10개 풀다 보면 나중에 다시 읽었을 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공통연이구나가 보이는 날이 언젠가 온다. 아 진짜 그래. 나도 그랬고. 그 왜 되게 막 수학에 대한 이상한 밈 같은 거 있잖아. 막 모르면 외워 이런 거 있지.
일단 모르면 외워 라는 말이 되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일단 모르면 외워 이 새끼야 이런 말. 난 되게 어릴 때 그게 안 좋은 말인 줄 알았어 진짜. 약간 그런 거? 네가 선생의 역량이 부족해서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니까 그냥 나를 엉두르려고 하는 말? 근데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겠지. 그럴 때도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뭐냐면 이해할 때 드는 노력은 이만큼인데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문제가 천천히 풀리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만큼을 이해하려고 덤비니까 너무 벅찬 거지. 근데 일단 받아들이고 살면서 문제를 한 10개쯤 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해가 된다고 똑같이. 그런 상황도 되게 많다라는 걸 좀 알고 그냥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모든 과목이. 알았지? 그래서 이해하려고 덤비지만 이해가 정말 안 되면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좀 편하려면은 이걸 좀 미리 해놔야 돼. 접선의 방정식 됐어? 접선의 방정식을 푸는 딱 하나의 핵심 개념은 이거 하나야. 접선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얼마라고? 반지름이다. 그냥 이 개념 하나로 모든 식을 다 쓸 수 있어. 알았지? 내가 이제 막 여러 가지 공식도 알려주고 할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공식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공식 못 외웠어. 못 외웠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은 이런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이제 너네한테 아무 개념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문제 하나 풀어볼게. 만약에 여기에 원이 있어. 제일 쉽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었다고 쳐봐. 됐죠? 중심 원점이야? 그 반지름을 한 루트 5라고 해볼게. 일단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맞지? 근데 내가 뭐가 구하고 싶냐면 y는 2x 플러스 k가 요거에 접한 상황을 구하고 싶어. 됐지?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얘랑 얘랑 접한대. 기울기가 2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겼어. 접한대. 그러면 이 직선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거리를 졸라 구해. 그럼 이제 막 d가 나올 거 아니야. d가 막 루트분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것이 결국 원의 반지름 루트 5랑 똑같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푸는 건데 됐어? 이거를 이제 상황마다 요럴 때는 이렇게 쓰면 편하고 요럴 때는 이렇게 쓰면 편하고 라고 알려주는 그냥 부수적인 공식에 불과해. 알았지? 그러니까 너가 이해할 거는 그냥 모든 핵심 개념을 다 이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다. 첫 번째 중심이 원점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R이고 반지름은 뭔지 몰라. 됐지? 그러면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런 상태일 때 여기 위에 점 a, b가 있다고 쳐봐. 그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 방에 쓸 수 있대. 알겠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의 방정식이 있어. 중심 원점이야. 반지름 아까처럼 똑같이 루트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2,1 같은 거 있을 수 있는 거 맞지? 루트 5가 들어가면 여기가 5가 되니까. 그럼 2 더하기 1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2,1에서 접선을 이렇게 한 방에 딱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공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풀이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2,1 지나네? 근데 기울기 모르네? 그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러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럼 거리를 구해보니까 얘가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고 절대값 씌우면 뭔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죠? 그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지는 상태에 m을 구하면 그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 갖다 곱하고 양면 제곱할게요. 그러면 제곱하시면 4m제곱 빼기 4m 더하기 1 여기 갖다 곱해주고 양면 제곱하면은 5 곱하기 얘니까 5m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나와요.
맞아. 네. 다 넘어오면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가 0이라서 m은 얼마야? 마이너스 2 말고 안 생겨 하고 풀면 돼. 이게 공식을 모를 때 하는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쓰는 거야, 됐지? 근데 이제 공식을 알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들어봐. x제곱은 사실 x가 2개 곱해진 거지. 그렇잖아. y제곱도 y가 2개 곱해진 거지. 그리고 여기 r제곱. 맞아? 여기 있는 이 점 a, b를 x 한 칸에다가만 집어넣고 b를 y 한 칸에다가만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by r제곱이라고 식을 써볼 수 있잖아. 그게 정답이야. 무슨 말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에 점 2,1이 있어. 그러면 여기 2,1에서 접선을 갖다 구하래. 근데 x 2개, y 2개니까 식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x 한 칸에다가만 2를 집어넣고 y 한 칸에다가만 1을 집어넣으면 식이 2x 플러스 1y는 5 이렇게 써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 문제의 정답이랑 같다고. 이게 공식이라고. 계산해봐. m값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내가 열심히 계산해서 구한 결과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잖아, 그지? 똑같잖아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돼? 이해됐어? 근데 왜 저렇게 나나 궁금하지? 네. 자,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써. 여기 위에 점을 a, b라 그래. 그럼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a, b가 이 원 위에 방정식의 해니까, 원의 방정식의 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성립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긴 초록색의 직선을 너무 구하고 싶은 거 맞죠? 근데 이 초록색의 직선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 접선이라고? 접선은 원의 중심이랑 연결한 선이랑 서로 수직이라고? 그럼 얘기해봐. 분홍색의 기울기는 얼마야? 이거 원점이잖아. a분의 b지. 그럼 분홍색의 기울기가 a분의 b면 초록색의 기울기는 역수에다가 부호반대 이렇게 써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를 기울기로 하면서 a, b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열심히 정리해봐요. 그럼 여기에 by 양변에 지금 b 곱한 거야. b 곱했으면 여기 b 없지. 여긴 b제곱이지.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맞아요? 넘겨봐요. ax 플러스 by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맞죠?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야?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써있는 거랑 같다고. 이게 증명이지. 돼? 근데 사실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어. 그 생각해봐. 문제 풀다 보면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게 훨씬 많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너가 모든 접선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그냥 파란색으로 푸는 거야. 그냥 여기 지나간대. 써 이렇게. 그리고 그냥 얘부터 중심까지 거리 구해. 그게 반지름하고 똑같대. 그 식을 뚱땅뚱땅 풀다 보면 m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집어넣으면 나올 거고. 이게 그냥 언제나 쓸 수 있는 거, 언제나. 근데 아주 가끔 이제 너무 편한 상태가 있을 때 정도는 그냥 1초 컷 할 수 있으니까 알면 좋다 이거지. 알아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하면 이제 원방이 끝난다. 알았지? 그럼 오늘은 숙제가 별로 없어. 내가 진도 많이 못 나가서. 앞에 거 뭐 오답할 거나 이런 거 잘 질문하시고 정리하시고 여기 번호 저장하고 질문 보내시고 알았지? 숙제로는 그냥 106페이지까지만 풀어서 오세요. 들어갑시다. 네. 저 못했어요.